그러니까 이윤의 우주사냥 이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주식시장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그동안은 정말로 좀 힘든 장이 있는데 공매도 또 금지를 하고 미국의 채권금리도 결국 이제 10년물 채권금리가 5%대에 넘지 못하고 또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미국도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실제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좀 대응 전략을 좀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떤 종목들과 업종을 봐야 될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올라갔던 업종이 2차 전지 업종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뭐 두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두산 테스나라든지 또 신고가를 가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또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여름 때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그런 섹터들, 업종이 있었죠. 바로 이제 AI, 그쵸? AI 쪽, AI 쪽하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요거를 좀 잘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AI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 그 9월달, 10월달에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또 단행할 수 있고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는 뭐 시그널을 비치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AI나 로봇 관련주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투자를 했을 때 많은 어떤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기가 특히나 버거웠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AI 로봇 관련들이 좀 움직여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얘기했던 금리 고점론이 지금 이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오픈 AI의 그 창업자였던 이제 샘 알트만이 이제 오픈 AI에서 하임을 하게 됐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AI 관련해서는 어 사실 뭐 AI 시장이 좀 더 커질 거라는 거는 우리가 다 예상은 할 수 있지만 AI 관련주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어떤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금리와 맞물려서, 그다음에 AI를 정말로 뭔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AI 관련해서도 약간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투자를 약간 머뭇거리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TSMC도 약간 AI 관련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조금 유예하겠다는 발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AI가 정말로 먹고 살 수 있는 수익성이 나는 그런 사업일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오픈 AI의 사태를 통해서 AI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샘 알트만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영리성 수익성을 약간 고려하는 것보다는 약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증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어떤 오픈 AI 이사회의 어떤 의견이 더 압도적으로 이렇게 우세가 되면서 샘 알트만이 기습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픈 AI의 창업자였던 샘 알트만이 결국엔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샘 알트만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샘 알트만이 어쨌든 간에 이 AI 관련된 기술과 사업을 뭔가 펼쳐보고 싶은 어떤 포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AI를 통한 어떤 그 수익성 사업,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날개 돋친 듯 확장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에 있었을 때는 샘 알트만을 비롯해서 어떤 그런 기술자들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한 것의 100배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수익이 초과할 수 없고 그런 것들 다 이제 환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공공의 어떤 사업을 어떤 펼치는 데 써야 된다. 어떤 그런 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샘 알트만은 사실 이것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수익성 사업을 해보고자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사회에서 이제 샘 알트만을 해임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런 샘 알트만이 이제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마소로 갔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서 애플의 AI 시장이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겠다는 어떤 신호탄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AI 관련된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이나 아니면 AI 관련 칩, 반도체 이런 산업들이 점차 다시 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어떤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급등을 했지만 엔비디아도 500달러를 돌파를 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악재였던 건 중국의 TSMC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대만의 TSMC에서 이제 AI 반도체 투자를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관련된 업종을 가진 이런 반도체나 또 기술 업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마찬가지로 뭐 AI가 접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도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령 인구가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케어해줄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또 그 밖에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업종들을 대신한다든지 로봇에 대한 투자와 실생활에서의 로봇의 어떤 활용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나 로봇들이 점차 확장될 수 있는 상황들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AI 로봇 관련된 얘기했었고, 최근에 AI 로봇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흐름에서 다시 긍정적인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차 AI 로봇 관련주는 잘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내년까지도 우리가 AI 로봇 관련돼서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봐요. 특히 2024년도에는 자율주행이 이제 대장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율주행은 기존에 자동차 자율주행만이 인식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어떤 사람이 안 타고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알아서 운전해주는 그런 레벨 4에서 이상의 자율주행 흐름, 이 궁극적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레벨 2, 이제 3 단계까지 지금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이제 자동차에도 점차 적용이 되는 거고 로봇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스스로 가는 어떤 흐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는 걸 말하는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도 그렇게 되잖아요. 로봇도 서빙 로봇이 될지, 순찰 로봇, 배달 로봇, 다 로봇들, 물론 이제 고정식 로봇도 있지만, 이동식 로봇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것도 다 움직이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의 역할이고, 이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 중요한 부품이 들어가죠. 레이더라든지, 라이다라든지, 센서, 그 다음에 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시장들이 커질 수 있다. 이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시장은 결코 자동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로봇에도 적용되는 거고 AI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의 집약체가 바로 자율주행.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통신도 잘 돼야 되죠. 데이터 수집 잘 돼야 되죠. 클라우드 같은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활용하는 시스템에도 자율주행이 들어가요. 이 자율주행은 당연히 AI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산업이라는 것은 모든 산업의 집약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슈가 크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저는 여름부터 여러분들에게 AI와 로봇 관련주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이거는 여전히 말씀을 드리죠. 관성 주도주라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관성.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이게 관성이잖아요. 왔다가 갑자기 꺾이고. 첫 버스에서 내가 앞으로 또 정지하면 밀렸다가 다시 앞으로 쏠리는 그런 관성의 법칙 같은 관성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게 로봇 AI. 물론 전기차 2차 전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2차 전지 전기차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바닥을 다져야 되는 시기.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 좀 이 4분기, 내년 1분기에는 안 좋을 수 있는 이유. 이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물론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뭐 3년 이상 들고 갈 거라고 하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거보다는 자율주행 관련주를 이제 겨울에 입장에 서서 관성 주도주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자율주행 관련주가 있고 앞으로 그 종목들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는 현대 오토에버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텔레칩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또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텔레칩스. 네, 텔레칩스는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넥스트칩, 그다음에 로봇하고도 연관돼 있는 유진 로봇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돼. 이 밖에도 뭐 퓨런티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유비벨록스 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차후에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종목은 양자 기술인 것 같아요. 양자 기술. 양자 기술. 일단 양자 기술은 일단은 양자 컴퓨터라는 세상이 아직 오려면 시간적으로 좀 텀이 좀 있어요. 2030년 정도 돼야 상용화가 된다. 2018년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이 양자 컴퓨터인데 양자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열광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제 양자 기술,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이런 관련주들이 앞으로 좀 더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차차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로봇 AI 관련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로봇 AI 관련주는 관성 주도주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뭐 특별한 기업의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모아가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는 자율주행 관련주,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우리가 특히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관심 있게 AI 반도체 관련해서 HBM 요런 관련주들을 좀 봐야 돼요. GAA 공정이라든지 이런 신기술 공정과 관련된 업체들 이미 많이 올라오긴 했죠. 한미반도체나 뭐 두산 엔지니어링이나 두산 테스나나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이런 기업들을 조정해 놨을 때는 원래 매수하는 포인트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라고 해서 예전만큼 다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신기술과 관련된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어떤 산업에 있어서 또 그 투입될 수 있는 반도체 그런 쪽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음, 여전히 AI 반도체, 그다음에 또 AI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을 주목해서 좀 보는 전략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끝으로 이제 시장을 좀 보고 마무리 좀 지을까 합니다. 시장이 사실 이제 공매도 금지한 이후로 어쨌든 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코스피도 2,500포인트 넘어고 전고점도 일단은 당장은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에는 2,500 뭐 80포인트, 7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조정 나왔을 때는 조정할 때 매수 하는 관점으로 보고 위로 좀 크게 솟구친다고 하면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지만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연말까지는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신규 매수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도망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하지 마시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